11번부터 수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거 실행해놓고. 자, 11번. 중소기업 법인이 갑의 1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계산 시 수익 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 접대비 한도 금액은 우리 프로그램 학습할 때, 실기 학습할 때 공부하죠. 일단은 중소기업일 때와 중소기업 이외로 나누게 됩니다. 예, 중소기업일 때의 접대비 한도 금액은 3,600만 원 이렇게 되고,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이외일 때는 1,200만 원으로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중소기업 법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중소기업 법인이라서 이제 여기를 적용시키시면 되고, 근데 사업 연도가 이제 6개월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1을 하면 1개월치의 접대비 한도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6을 곱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접대비 한도 금액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매출액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문화 접대비 에 따라 플러스 알파는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현재 문제에서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수익 금액이 없더라더라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집니다. 빠지고, 예, 매출액 부분까지 나온다면 뭐 테이블을 주겠죠. 그 테이블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600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1,8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2번 문제. 사실상 12번 문제는 법인세법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죠. 최근 이슈가 되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네요. 과거에는 나오는 형태가 아닌 그런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다만 기준 시가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 소재한 주택에 관련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물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진 않고요. 2번 맞는 말이에요. 답이라는 뜻이 아니고 맞는 말. 음. 자, 3번. 해당 과세기간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주택임대소득이 이제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의 의미는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선택적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과세를 해야 되겠죠.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세무서와 그리고 지자체, 시, 군, 구청에 모두 등록하면 이제 두 군데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한다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뭐 혜택이 있다. 사실은 등록하지 않더라 해도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해줘요. 해주는데 조금 더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까지 다 등록을 하게 되면 뭐 기본공제도 20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증가한다든지 또는 뭐 세액 감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해줍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맞는 말. 조금 구체적이진 않지만 맞는 말. 2주택자로서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여기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얘도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번을 보시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죠. 한 지붕 세 가족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가족이 이렇게 지붕이 하나 있는데 가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1주택으로 보는데 만약에 얘만 따로 나와가지고 얘만 따로 나와서 얘를 하나로 등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를 보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분 등기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면 얘 자체가 또 1주택으로 봐요. 자체도 1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으로 본다.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1번. 이런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 보시면 잘 안 나오는 형태예요. 최근 이슈가 되어서 문제에 나왔나 봅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주세계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이다. 아래의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2020년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땡큐는 문제죠. 간이가세자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첫 번째, 거래처 선물용은 접대비니까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죠. 두 번째, 직원 회식 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음. 대표이사 주택 등기 비용, 얘도 개인적 사용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네 번째, 간이가세자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죠. X. 일반 과세자 업무 소형 승용차 900cc, 1000cc 초과는 되지 않지만 얘는 되죠?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개 합하면 91만 원이 VAT 제외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다. 맞죠?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제 최근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예정이에요, 또. 프로그램에도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판이고, 실기에도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거는 이제 입력을 하는 책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까지는 맞는데, 승합은 아니죠. 이거는 틀렸고, 땡.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해야 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맞죠? 그리고 임의상각제도가 아니죠. 강제로 해야 되는 강제상각제도입니다. 얘도 땡. 3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다 송금 불산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딸에게 차를 준다. 안 되죠. 그 이유는 임직원만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직원이어야만 보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밖으로 새는 경비를 잡아주지 않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좀 보기가 아쉬워요. 4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할 때 과세 표준 신고와 함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해설지를 보니까 이제 누가 이의제기를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된대요.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출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출하여야 한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표현상 보면 가장 맞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세법적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다음은 중 부가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용으로 맞지 않은 표현은 무엇인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통매입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매입 세액공제죠. 공통매입 세액공제. 전산세무 2급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 매입 쪽에서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공통매입 겸용사업자가 공통으로 이제
자르기 힘들 때 공통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이라는 걸 하고 언제? 예정 때. 안분이라는 것을 예정 신고 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정산 내역을 작성하죠. 정산 내역은 확정 신고 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어, 그 안분을 하는 기준이 나오죠. 첫 번째는 매출. 매출이 이제 공급 가액이라고 되어 있고 매출이 없을 때는 매입.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매입이 만약에 없다라면 예정 매출, 예정 매출, 예정 매출. 지금 매입도 없고 매출도 없고 하면서 예정된 매출. 얘네들이 판가름하기 어렵다 그러면 면적 이런 순으로 판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매입세액 계산 시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매출이 없다라면 원칙적으로는 총 매입가액 여기 매입이죠. 매입가액 또는 예정 여기 예정 공급가액 여기 있죠. 예정 매출이죠. 예정 매출 또는 예정 사업 면적 이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사항 내용 명세서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팝업창에 뜹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 여기 아니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예정 사업 면적을 우선 적용하는 예외가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는 아마 건설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설할 때 1층은 과세 사업이고 2층은 이제 면세 사업을 할 거야라는 거 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맞는 말로 분류가 됩니다. 2, 3, 4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학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공통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안분이라고 표현할게요. 안분에 대해서는 일단 5% 면세 비율이 5% 미만일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면세 비율이 5% 미만일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면세 비율은 단기 면세 비율입니다. 단기 과세와 면세의 비율에서 단기 면세 비율이 5% 미만일 때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당 5만 원 미만인 경우, 5만 원 미만인 경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당 얘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제는 매입은 매입 세액으로 이야기를 해요. 매입세. 지금 내용상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이 물건을 사왔는데 사올 때는 이제 안분을 해서 사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면세 비율, 여기서 이제 면세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 처리하는 거죠. 불공 처리했던지 이 물건을 안분하냐 안 하냐의 기준은 이제 이런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얘를 또 팔 때가 있죠. 얘가 이제 또 팔 때도 공통 매입으로 사왔기 때문에 팔 때도 또 안분을 합니다. 그때는 매각시죠. 이때는 이제 매입시라고 표현한다면 이때가 매입시라고 한다면 매각시에는 안분은 공급 가액으로 합니다. 공급 가액 기준으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세액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래서 세액 기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당연히 똑같아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파는 시점에는 단기 전체의 그 면세 비율을 알 수가 없어요. 파는 시점에는 그 단기 기간이 끝나야 면세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전기 매출 기준으로 단기의 면세 비율로 구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5% 미만이라면 계산하지 않아요. 음,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단기의 물건을 사서 단기에 팔 때는 단기의 물건을 사서
단기에 팔 때는 어쩌서지 이때 사온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 비율로 하겠죠. 전기 비율로. 얘는 예외는 이제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는 예외도 언급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단기에 사서 단기에 팔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이제 전기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건당 비율이 얘는 세액 기준으로 5만 원이기 때문에 가액 비율로는 50만 원 기준으로 50만 원 미만일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당 자, 여기는 500만 원이잖아요. 가액으로 쳤을 때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계산을 한다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파트죠. 저 오른쪽에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세무 1급에 과거 기출 문제 보면 나오곤 해요. 이런 문제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제 기억상으로는 실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2번, 3번, 4번은 이제 여기 매입 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 여기 생략한다 돼 있죠? 맞는 말. 공통매입 정사는 자, 정사는 여기입니다. 정사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시에 정산한다. 정사는 확정때 한다. 조금 더 덧붙이면 예정은 네네네. 안분은 예정 신고 시 한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뒤에 납부세액 재계산 또 확정 신고 시에만 한다. 그런 게 있죠. 정답은 4번인데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면세 비율이죠.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이 말이 면세 비율이에요. 면세 비율이 10%가 아니라 답은 5%가 되죠. 5% 이하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 없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회차 전산세무 1급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